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해서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며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남발했고 25만 원 지원, 100만 원 일가구당 지원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형편없이 한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0.7 얼마로 좀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요. 갖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가진 다음에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낙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 갖는 것이 잘 안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젊은 남녀가 아이를 가진 다음 낙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내 월급을 빼도 모든 물가는 너무 빨리 오릅니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식당, 치킨집, 호프집 등을 창업을 한다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0년 후에 미래가 깜깜한데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 등을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급선무인데 그것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세금 체계에는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죠. 또 징벌적인 과세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해서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며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남발했고 그 남발한 결과 세금 및 물가가 폭등해서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5만 원 지원, 100만 원 일가구당 지원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거짓말과 거짓에 미혹되거나 현혹돼서 바보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많이 거둔 세금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이 102조 3천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목적도, 용처도 불분명한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입니다.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인데 이런 세금의 대부분이 좌파들, 좌익들의 밥그릇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처럼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이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세 공산주의가 됩니다. 자, 세금, 준조세,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요금, 최저임금, 물가 등 의도적으로 급격하게 인상시킵니다. 기업들이 모두 이 나라를 떠나게 만들어서 중산층을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정부의 노예로, 좀비로 만들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뒤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해서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예 상태로 만들고 지배하겠다는 전략인데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뒤에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고 정부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민심을 사서 지속적으로 선거에서 이깁니다. 이를 통한 영구 지배 체제를 굳히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자들과 기업은 다 떠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이들과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좀비들만 남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좌파 지지 세력이 되니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의도적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이와 같은 간악한 전략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조금 준다 그러면 마치 개들이 침 흘리는 것처럼 좋아하는 이런 얼빠진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렇게 남들이 가져다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을 장악해서 전염병 등을 핑계로 해서 국민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또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건물에 회사에 출입도 못하게 막는 등 이렇게 전략을 피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의료공산주의입니다.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국민들께서 처절하게 당해보셨죠. 백화점이나 전철에서는 멀쩡한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조금만 사람이 모이면 금지를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악행 중에 악행, 의료공산주의, 공산하려고 하는 시험 과정들이 그간 팬데믹 가운데 있었다는 걸 꼭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전략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한 번씩들 다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고 현금과 플라스틱 신분증을 없애는 전략인데 반정부적인 국민들을 중앙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영원으로 만들거나 신분증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자격에서 바로 지워버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금융공산주의 혹은 디지털 공산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을 추진 중입니다. 만일 좌파 정권이 또다시 들어서게 되면 국민 여러분은 완벽하게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중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가장 우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물어보나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유우파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깨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권에서 중산층들을 어떻게 붕괴했는지 이래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떨어지는데요. 김대중 정권은 IMF 이후 국제 경제가 좋아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또 중국으로 떠나도록 강제로 내밀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용도 없는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눠줘서 카드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학생들은 빚을 갚는 데 10년 이상의 기간을 허비하는 것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실상 결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들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녀 간 갈등을 부추겨 남녀가 서로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앞세워서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애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게 만들어 그들을 좌파 정권의 홍위병으로 활용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벤처붐을 일으켰지만 벤처 거품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산층이 대거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부익부, 빈익분 현상은 점점 더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을 중국으로 떠나도록 등을 떠미는 정책을 전개해 옵니다. 그리고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모방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만들어 매년 부동산에 세금을 거두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오른 만큼 전세 가격을 올렸고 매년 세금이 오르니 매년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에 겁이 질린 사람들이 너도나도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인건비가 덩달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민노총이 매번 파업을 하니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실행된 중산층 붕괴 전략을 살펴보면 김대중 때 이미 1차적으로 붕괴된 중산층 이외에 살아남은 중산층을 노무현 정부 땐 종부세를 신설하고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한 번 더 확인사살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젊은 부부들은 집 장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집 장만 문제로 파혼 및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민노총 파업이 극에 달했고 여성가족부를 앞세워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고 남녀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해찬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고 학생들에게 역사, 도덕, 철학 등 인문학을 안 가르치게 만들면서 학생들이 참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좀비로 만들고
사회 불만자로 만들어 좌파들의 홍위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거세된 학생들에게 여성가족부와 전교조 선생들을 동원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계층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켜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각종 좌파 영화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문화를 문란하게 만들어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사고를 청소년들에게 집어넣었으며 어린 학생들을 좌파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인생을 망침으로써 어린 학생들을 종북 주사파들의 홍위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에 동성애 교육을 집어넣고 학생들에게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 동성애할 권리, 부모나 선생님을 신고할 권리, 집회에 나갈 권리 등을 가르쳐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게 되었습니다. 가출한 학생들을 민노총 산하단체들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각종 집회에 동원하며 홍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의 서울시와 전국 좌파 정치인들이 장악한 지자체에서 국민열세로 공동체 마을 등을 지원하여 인생이 망가진 청소년들을 집단 혼숙시키는 방식으로 좌파 진영의 전문 시위권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가정파괴, 중산층 파괴, 기업의 중국 진출 장려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국내 내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만들어 서로가 서로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증오하고 제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